저는 윤정희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죠. 남편 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예전엔 내 식구 분량으로 늘 넉넉히 차렸는데, 지금은 이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죠.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니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더군요. 내 인생은 언제쯤 다시 빛날까? 혼잣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벽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시간이었죠. 큰아들 민호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명절이나 제 생일 때나 연락이 옵니다. 시차 때문인지 항상 바쁘다는 소리만 들려오죠. 둘째 딸 미라는 서울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보기가 어려워요. 워킹맘이라며 늘 정신없이 살고 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또 한 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릇 2개가 전부라니. 예전엔 설거지만 해도 30분은 걸렸는데 말이죠. 물을 틀고 있는데 미라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별다른 할 말은 없었지만 그냥 딸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더니 미라가 받았어요. 엄마, 왜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바쁜 것 같았죠. 아니야, 별일 없고. 저녁은 먹었니? 엄마, 나 지금 회의야. 나중에 걸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나는 가족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제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6월의 긴 하루였죠. 이런 날이면 덕수와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요. 덕수는 항상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잠깐 내가 이렇게 우울해하고만 있을 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실버 요가 강습을 한다는 전단지를 봤거든요. 몸도 뻐근하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내일부터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자고요. 비록 혼자이지만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세라고 하기엔 아직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덕수가 살아생전 정희야, 넌 늙어도 예쁠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화센터 실버 요가 교실에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젊은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요. 결국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벌써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매트를 깔고 앉아 계시더군요. 대부분 여성분들이었는데 남자분도 2~3분 계셨습니다. 요가가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다들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옆자리에 앉으신 말순 씨가
특히 활발하셨죠. 처음 오셨어요? 저는 김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 됐거든요. 말순 씨는 71세라고 하셨는데 정말 밝고 유머러스한 분이었습니다. 요가 동작을 설명해 주시면서 자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이 기본 동작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몸이 굳어 있었어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숨이 찼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을 움직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저는 최성우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시더군요.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한 분이었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옷차림새도 깔끔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가 제법 비싸 보였죠.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요가는 처음이세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성우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퇴하신 지 5년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신사답고 여성을 대하는 매너도 좋았습니다. 요가를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서 좋아요. 정희 씨도 금방 적응하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남자분과 정중한 대화를 나누니까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덕수가 돌아가신 후로는 남자분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성우 씨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문화센터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거든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괜찮으시다면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는 정말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인테리어도 우아했죠. 무엇을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성우 씨는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도 모르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 자식들과 멀어진 마음까지요. 정희 씨 같은 분이 혼자 지내신다니 아깝네요. 성우 씨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저길인지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주차장에서 성우 씨의 차를 봤어요. 깔끔한 외제차였습니다. 역시 사업을 하셨던 분다웠어요. 다음 주에도 요가 수업에서 뵙겠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성우 씨는 정말 신사다웠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거든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 봤습니다. 요가도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죠. 특히 성우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요가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 기다려지더군요. 몸도 한결 가벼워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성우 씨와의 만남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러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우 씨는 정말 박식한 분이었어요.
경제 얘기부터 문화 예술까지 모르는 게 없으셨죠. 정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좋은 곳에 같이 가볼까요? 금요일 수업 후 성우 씨가 제안하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데이트라는 건가요? 70세에 무슨 데이트냐며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었어요. 어디로요? 한강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있어요. 뷰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강 레스토랑이라니. 덕수와 결혼한 후로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늘 가족 식당이나 집에서만 식사했거든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뭘 입을까 고민이 되더군요. 옷장을 뒤져봐도 마땅한 게 없었어요. 결국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한 벌 샀습니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토요일 오후 성우 씨가 차로 데리러 오셨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네이비 재킷에 하얀 셔츠, 품격이 느껴지는 차림새였죠. 오늘 특별히 예쁘시네요. 차에 타면서 성우 씨가 해주신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언제 적에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요? 레스토랑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근사한 식사를 했어요. 와인도 한 잔씩 마셨는데 알코올이 약해서 금방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희 씨는 젊었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우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젊었을 때 꿈이라. 결혼 전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미대에 가고 싶어 했지만 집안 사정상 포기해야 했죠. 결혼한 후로는 가정에만 충실했고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리긴 하는데 아무도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림요? 정말 의외네요. 언젠가 정희 씨 그림을 보고 싶어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성우 씨의 모습에 마음이 더욱 열렸습니다. 가족들도 제 그림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녁이 되어서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석양이 물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성우 씨가 자연스럽게 제 팔을 에스코트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정희 씨, 다음에는 여행을 같이 가볼까요? 제주도나 부산 쪽으로요. 여행이라니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덕수와 신혼여행 간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성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네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 종일 꿈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요가 수업에서 말순 씨가 슬쩍 말을 꺼내더군요. 정희 씨, 성우 씨랑 친해지셨나 봐요. 그냥 커피나 가끔 마시는 사이예요. 조심하세요. 저 양반 예전에도 여자들한테 돈 빌렸다더라. 말순 씨의 말에 순간 마음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웃어 넘겼어요. 말순 씨가 워낙 직설적인 성격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성우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성우 씨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설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요가 수업 후 만나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성우 씨 표정이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 같은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성우 씨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즘 큰 고민이 있어요. 사업 기회가 하나 생겼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사업이요? 네, 젊은 사업가가 IT 관련 투자를 제안했거든요. 수익성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망설이고 있어요. 성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분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나이상 어렵고요. 성우 씨의 표정이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성우 씨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저에게 투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6개월 후에는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 수 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투자라니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평생 덕수가 경제적인 일은 다 맡아서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을 잘 몰라서요. 당신 같은 분이면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니까 노후 자금도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은행에 있는 예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덕수가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 중 일부를 투자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했어요. 다음 날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그런 일에 끼지 마세요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일주일 후 성우 씨를 만났을 때 더욱 초조해 보이셨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까지 결정해야 해서요. 그럼 얼마면 될까요? 3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정말 감사할게요. 그런데 그때 성우 씨가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참 이상했어요. 당신 딸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아요. 미라는 저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죠.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더라도 금방 가버리거든요. 하지만 성우 씨는 달랐어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죠. 당신이 투자해주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우리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우리라는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성우 씨를 도와주기로요. 성우 씨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꼭 보답할게요. 성우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성우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해서 성우 씨께 전해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성우 씨와 연락이 잘 안 되더군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에 바쁘신가 보다 했습니다. 요가 수업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말순 씨가 성우 씨 어디 갔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별 말씀 안 드렸어요. 사업차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우 씨 전화번호로 걸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윤정희 씨 맞나요? 모르는 분이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최성우라는 사람 아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요? 그 사람이 제 돈도 가져갔어요. 5천만 원이나요. 그 아주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영숙 씨라고 하시는데 성우 씨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하더군요. IT 투자 6개월 후 원금과 이자 지급 모든 게 똑같았어요. 더 있어요. 김순자 씨라고 아세요? 그분도 2천만 원 당했어요. 우리가 찾아보니까 최소 5명은 넘을 것 같아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저도 3천만 원을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박영숙 씨가 깜짝 놀라더니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머, 그럼 우리끼리라도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신고해야죠. 경찰서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박영숙 씨가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관이 한 말이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이런 사건이 요즘 많아요.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수법이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돈은 못 찾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정신이 멍해졌어요. 3천만 원이면 제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연금만으로는 빠듯할 거예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성우 씨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당신 딸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외로움을 이용한 치밀한 계산이었어요. 여자로서 느꼈던 그 설렘도 다시 찾은 희망도 모두 가짜였던 거죠. 박영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바보 같았어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미라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 힘도 없었어요. 간신히 핸드폰을 들고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새벽에 왜요? 미라야. 엄마가. 숨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가요.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였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미라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남편 준호 씨도 함께 와 있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미라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과호흡과 혈압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미라가 간병용품을 사러 나간 사이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실 일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라가 돌아와서 계속 물어봤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성우 씨를 만난 것부터 3천만 원을 빌려준 것까지요. 말을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미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한테 왜 돈을 빌려줬어요? 3천만 원이나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혼자 결정하다니요. 왜 저한테 상의 안 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상의했으면 뭐해? 어차피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당연히 말렸죠. 그런 게 뻔한 사기인데. 갑자기 미라가 폭발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속아요? 아빠가 계셨으면 이런 꼴 안 났을 거야. 그 말에 제 마음도 터졌습니다.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잠깐 여자로 살고 싶었던 게 그렇게 큰 죄니? 여자로 살고 싶어서 사기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필요 없는 엄마지만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했거든. 그게 사기였잖아요. 병실에 우리 모녀의 고함 소리가 울렸어요. 옆 침대 환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엄마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요? 70살이나 됐으면서. 철없다고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내 인생 좀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요? 이제 어쩌려고요? 미라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매달 대출 이자는 누가 내요? 엄마 연금으로 안 되면 저희가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결국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왜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당하고 그래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혼자 외롭게 죽으라고? 외롭다고 아무나 믿고 따라다녀도 돼요? 서로의 마음속 응어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라는 바쁜 와중에도 걱정하고 있었다며 울었고, 저는 그동안 쌓인 외로움을 쏟아냈습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안부 묻지 않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그렇다고 사기꾼한테 속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았어. 내가 바보였어. 이제 됐지?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내뱉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너도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마. 혼자 알아서 살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도 화가 난 채로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병실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잘못한 건 저였지만 너무 서러웠습니다. 미라와 큰 싸움을 한 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병실에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퇴원 전날 말순 씨가 문병을 와 주셨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신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정희 씨, 많이 힘드셨죠? 말순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언니, 저 정말 바보 같아요. 바보는 무슨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 그런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순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정희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라와도 싸웠고, 돈도 잃었고, 정말 막막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정희 씨가 포기하면 안 되죠.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말순 씨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시작해보면 어때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70살이면 어때요? 아직 20년은 더 살 건데. 말순 씨의 격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래요, 포기할 건 없었습니다.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 옛날 그림 도구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물감과 붓들이었지만 만져보니 반가웠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안 그렸더니 감이 없더군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졌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려보기도 하고 화분의 꽃들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성우 씨 생각도 미라와의 싸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문화센터에 그림 강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가 교실은 부끄러워서 못 가겠지만 그림은 다른 층이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기초가 탄탄하시네요. 언제 그림을 배우셨어요? 젊었을 때 조금. 하지만 오랫동안 쉬었어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전시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시회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젠가 제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붓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또 그림을 그렸어요. 오랜만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말순 씨가 놀러 왔어요. 어머, 정희 씨 그림 정말 잘 그렸네요. 벽에 걸린 제 작품들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도 봐야 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직 부족해요. 무슨 소리예요? 충분히 좋은데요. 그때 문득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자. 제 인생에 남은 시간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작은 전시회라도 해볼까요? 그래요. 문화센터에서 하면 되겠네요. 남은 인생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성우 씨한테 당한 것도 미라와의 갈등도 모두 제가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요. 전시회 준비를 하는 2달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새로운 작품들을 계속 그렸고 예전 그림들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 공간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전시회 제목은 늦은 봄,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였어요. 초대장을 만들면서 미라에게도 보낼지 고민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는 마음으로요. 전시회 당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주셨어요. 요가 교실 친구들, 그림 강좌 동기들, 그리고 동네 이웃분들까지요.
말순 씨는 일찍 와서 이것저것 도와주셨습니다. 정희 씨, 떨려요? 네, 많이요. 평생 제 그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건 처음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며 좋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특히 한 아주머니가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져요 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전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윤정희 씨 전시회 맞나요? 돌아보니 미라였어요. 남편 준호 씨와 함께 왔더군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제 그림들을 둘러봤어요. 한 작품 한 작품 자세히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엄마. 미라가 저를 불렀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 엄마가 그렸어요? 응. 정말, 정말 예뻐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특히 이 그림은 창밖 풍경을 그린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느껴져요. 미안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라야.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인생도 엄마 거야. 제가 너무 몰랐어요. 미라가 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따뜻한 품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후 4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케이크를 자르면서 간단한 소감을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제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렸어요. 70세에 처음 전시회를 열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힘든 일도 많았어요. 큰 실수도 했고 상처도 받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남은 인생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라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었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고 더 밝아 보였어요. 성우 씨에게 당한 3천만 원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영영 못 찾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진짜 저 자신을 찾은 거죠. 미라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한 달에 2번은 만나요. 제 그림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어주고요. 요가 교실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가 정희 씨,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놀라더군요. 맞아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는 화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그림을 정식으로 전시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70세의 화가로 데뷔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로운 하루의 풍경을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윤정희,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70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니까요.